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호, 아이폰이 많네요. 네. 딱 초인종을 딱 누르고선 켰어요. 되더라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떨렁와 있었거든요. 문 앞에다 이렇게 던져놓고 왔어. 네. 뭐 비닐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네. 아무튼간에 아이폰 14 프로 1TB 전 딥퍼플 색상을 샀고요. 예, 기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예, 한번 바로 뜯어볼게요. 지금 뭐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지금 CCTV 설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받았는데, 예, 그래서 도어벨에 설치한 영상이 아마 이제 잡혔을 거예요. 이따 한번 녹화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그냥 조명이 뭐 그렇게 밝지 않은데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블랙 같기도 하고, 예, 퍼플 색깔이 살짝 보이죠? 그쵸? 예, 잘 보이네요. 일단 아마 색깔이 제일 궁금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거 주문할 때 실버로 했다가 취소하고선 다시 딥퍼플로 한 거거든요. 왜냐면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예. 아무튼 애플 이벤트에 참석해가지고 막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 컬러를 보니까 딥퍼플이 가장 이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이 딥퍼플 색상이 아마 제일 많이 팔릴 거예요. 예,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왜냐면 실버, 물론 스페이스 그레이, 스페이스 그레이인가? 예, 스페이스 블랙인가? 아무튼 스페이스 그레이 색깔도 굉장히 예뻐요. 실제로 보면. 근데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딥퍼플이 시그니처 컬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저의 선택에. 그래서 이렇게 딥퍼플 너무 예쁘다. 예. 근데 어차피 케이스 씌워서 쓸 거니까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꺼냈을 때 예쁘다. 여러분, 이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도 여기에 퍼플 빛깔이 좀 있어요. 유광이죠, 유광. 그래서 이 후면만 그냥 딥퍼플이 아니고 약간 옆에 테두리 부분에도 퍼플 컬러가 좀 들어가 있다. 예, 지금 저 작업을 하다가 손이 먼지가 많아가지고 먼지가 엄청 묻네. 아무튼 요거 뭐 사용기들은 아마 다른 분들이 훨씬 자세히 전문 유튜버 분들이, 테크 유튜버 분들이 잘 리뷰를 해주실 거라 믿고, 저는 원래 지금 아이폰 13 프로 맥스로 찍고 있거든요. 13 프로 맥스, 여태까지 계속 맥스만 썼어요. 12 프로 맥스, 뭐 11, 뭐 10, 뭐 다 맥스를 써왔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그냥 프로로 질렀습니다. 왜냐면 프로랑 맥스랑 이번에 기능 차이가 전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카메라 기능이나 조금씩 끝나누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똑같아요. 사이즈만 다른 맥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프로를 질렀습니다. 잘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지금 요거는 12 프로 맥스거든요. 12 프로 맥스 빼서 보여드릴까? 12 프로 맥스는 한 손으로 쓰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스페이스 그레이인데 색깔 예쁘죠? 예. 그리고 와, 확실히 카메라가 엄청 커졌습니다. 카메라가 12에 비교하니까 확 차이 난다. 13 프로 맥스랑 아마 사이즈가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12 프로 맥스와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네요. 이런 느낌. 진짜 예쁜데요? 예. 그리고 한 손에 딱 쥐어지는 이 그립감도 이게 좀 묵직하거든요. 무게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무게는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그립감, 물론 화면은 이렇게 넓지만 그래도 이 그립감, 왜냐면 저 이제 이걸로 영상을 촬영을 많이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크게 손떨방도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메인 카메라로 써도 될 것 같아서, 폰은 항상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큰맘 먹고 1테라로 제가 이제 일주일간 이 아이폰 14 프로를 쓰면서
느낀 점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애플 그 광고를 봤을 때는 이쪽에 보이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하죠. 예, 노치를 가리기 위해 눈속임한 일종의 눈속임이죠. 근데 이게 되게 화려해 보이고 뭐 되게 유용할 것 같았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거는 그냥 다른 노치에 불과하다. 왜냐면은 지원되는 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령 뭐 구글 지도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검색을 하면은 아무거나 해볼게요. 저희 찻집 해가지고 시작 하면은 요게 가요. 요게 이쪽에 가서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아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꾹 누르고 있어야지 그 조금 그 뭐야 이것도 보이지도 않아. 예.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구글 맵은 또 안 되나 봅니다. 애플 지도만 지원이 되나 봐요. 애플 지도를 해볼게요. 지도. 예, 애플 지도로 한번 이거를 아무데나 아니 뭐야 이건 저지가 나오냐. 스타벅스를 입력해서 도보 지도로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쪽으로 뜨거든요. 그러면은 애플 지도는 이렇게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스포티파이 앱이나 애플 뮤직 앱도 한번 해볼게요. 뮤직 애플 뮤직 왜 안 뜨냐? 여기 있다. 애플 뮤직을 보면은 이거를 이쪽에 이제 또 뜨거든요. 지금 이게 지도가 활성화되니까 지도가 우선으로 뜨네요. 이거는 지워야겠다. 여기 두 개밖에 표시가 안 돼요. 다이내믹 아일랜드. 이것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누르기도 귀찮아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살짝 누르고 있어야 돼. 근데 보통 이걸 잘못 살짝 누르는 경우는 별로 없다면 그 좀 길게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터치되는 순간 그냥 그 앱이 떠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 비주얼은 사실 크게 활용도가 떨어진다.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예뻐 보이죠? 근데 이게 지원되는 앱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의 그 애니메이션의 그 보면서 즐거움은 굉장히 느끼기 힘들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AOD 기능이라고 하죠. AOD 기능. Always on Display 기능이 있잖아요. 왜 이래? 앱을 꺼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Always on Display 기능이 있는데 이런 거 되게 예뻐요. 이 감성이 느껴져요. 애플다운 그 감성이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하나죠. AOD 기능 전체 화면이. 그리고 이 바뀐 것 중에 iOS 16으로 이제 업데이트 하시면은 아이폰 13 프로도 다 이걸 뭐라 그러죠? 대기 화면 있잖아요. 대기 화면을 뭐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iOS 기능이 업데이트돼서 다른 이전에 후속 모델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아이폰 14 프로를 사야 되는 이유는 아닌 거예요. 다이내믹 아일랜드는 사실 뭐 그냥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뭔가 눈속임을 위한 마케팅적인 기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실망을 했고요. 하지만 이 지금 14 프로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 사실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에 액션 모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고프로와 고프로 11과 비교한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뭐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저조도 밤에 찍을 때는 고프로는 완전 쉐시거든요. 진짜 밤에 찍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근데 아무래도 아이폰 카메라 카메라가 좀 크니까 확실히 저조도 품질은 아이폰 액션 모드 훨씬 좋더라고요. 2.8K까지밖에 되지는 않긴 하지만 뭐 점점 좋아지겠죠. 하지만 괜찮다. 그래서 저는 액션 카메라 정말 액션 용도로 쓰지 않는 이상
이 아이폰 14 프로가 그 시장도 점점 먹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 품질이 사진 품질, 영상 품질이 손떨방이 엄청 강화되면서 정말 이게 똑딱이 하이엔드급 똑딱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메인 카메라로 요거를 쓰려고, 왜냐면 폰은 항상 들고 다니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찍고 싶은 거 빨리 찍고. 그래서 제가 맥스로 사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이폰 12, 뭐 10부터 해서 계속 맥스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쓸 폰으로는 그냥 프로로 샀어요. 한 손으로 들고 찍으려고. 근데 이게 제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조작이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6인치잖아요. 그리고 맥스가 6.7인치고. 근데 6인치나 6.7인치나 조금 편하긴 한데 무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는 또 1테라 쓰고 있거든요. 카메라 영상 같은 거 많이 찍으려고 해서. 무게는 별반 차이가 없어서 약간 애매한 사이즈다. 한 손으로 조작하기에 조금 제 손이 또 특히 좀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손 조작에 맥스보다는 편하긴 하지만 맥스는 거의 뭐 두 손으로 조작을 해야죠. 근데 요거는 가끔 요쪽에 있는 데들은 한 손으로 하고 위까지 다이나믹 아일랜드까지 한 손 조작은 불가능하다. 저의 경우는. 그래서 다이나믹 아일랜드 별 필요가 없고 어웨이 좋은 디스플레이 좋고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 퍼플로 샀어요. 그래, 퍼플로 샀는데 이게 슈피겐 케이스인데 이번에 너무 꽉 조여서 나왔더라고요. 사이즈를 너무 타이트하게 맞춰가지고 빼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퍼플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실버로 살까 아니면 뭐 블랙으로 살까 되게 고민했는데 퍼플이 괜찮습니다. 뭐 컬러야 호불호가 갈리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라고 뭐 이걸 사세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컬러에 조금 예민한 사람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우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색상들이랑 화이트 너무 밋밋하잖아요. 블랙도 전 계속 스페이스 그 그라파이트라고 하나? 아무튼간에 스페이스 블랙? 아무튼 그 블랙 색상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겨웠거든요. 근데 화이트도 너무 식상하잖아요. 밋밋하고. 물론 클래식이 오래가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 시그니처 컬러인 퍼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로 사길 진짜 잘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애플 그 14 프로의 성능 업데이트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좋은 거는 AOD 그리고 iOS 자체가 업데이트 되면서 16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능, 느끼 따기 기능, 그리고 그 느끼 따기 기능 너무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재밌어서 많이 해봤는데 뭐 썸네일 같은 거 만들 때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귀찮아서 아직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느끼 따기 기능 뿐만 아니라 뭐 중복되는 영상이나 그 사진 같은 거 한꺼번에 지울 수 있는 기능,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굉장히 기능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이폰은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라는 경험을 또 한 번 했죠. 그렇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의 장점을 계속해서 약간씩 흡수하고 있는데 그 디테일함은 확실히 아이폰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 또 뭐 좋은 점이 나중에 생각나거나 그러면은 그리고 요거 이렇게 가로 인식되는 거 페이스 아이디 그것도 조금 좋더라고요. 그리고 동작 속도가 좀 더 빨라진 거. 그리고 저는 이제 120Hz의 그 눈의 편안함, 부드러움을 겪어보니까 이 아이폰 11의 60Hz는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테크 유튜버는 아니지만 나름 이 미국에서 빨리 아이폰 14 프로와 또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입수한 만큼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미국에서 저처럼 사는 사람들은 심카드 트레이가 없습니다. 심카드 트레이가 없는데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심카드 트레이가 없으면은 이 금형을 다른 걸로 해서 여기 완전히 이렇게 반들반들하는 반짝반짝하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거를 재활용해 버렸어요. 예, 금형비를 아끼려고 그냥 신카드 트레이를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애플이 원가 절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진짜 요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예 유심 W심을 적용할 거라면은 이 트레이 흔적까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팀쿡 반성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이제 한국도 그 이번 달 10 며칠부터 이심이 이제 상용화 됐잖아요. 상용화? 대중화? 아무튼 이심이 허가가 돼가지고 이제 이심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이심을 옛날부터 되게 많이 썼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저도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민트 모바일이라는 약간 저가 우리나라 알뜰폰 그런 통신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심으로, 아이폰은 원래 이심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전부터. 그래서 그 듀얼 유심을 사용할 수 있었죠. 아이폰 11부터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 서브폰으로 이심을 쓰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미국은 이번에 애플에서 더블 이심으로 출시하는 바람에 이제 더 불편함이 가중되긴 합니다만, 사실 이심이 오히려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막상 써보니까. 근데 단점은 있어요. 단점. 이심은 이제 기기를 변경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뭐 백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핸드폰을 뭐 재설치 뭐 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초기화할 때. 그러면 이심을 재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민트 모바일 같은 경우 1년에 2번까지는 공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1년에 2번 이상, 세 번째부터는 그게 1점 몇 불인가가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과 이제 이심을 옮기거나 그럴 때 비용이 청구된다는 점, 한국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국도 이제 신카드를 원래 한 몇천 원에 팔았잖아요. 5천 원인가? 그 4천 얼마에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이심으로 바뀌면서 그 신카드 판매하는 수익은 없겠지만 또 이심으로 바꾸거나 그럴 때 아마 요금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심이 편리하다. 그래서 저처럼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직 그 이심이 대중화되지 않은 나라들 많아요. 근데 불편함도 이렇게 애플이 막 선도하는 거죠. 이어폰 단자도 없애버리고,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불편함이 없긴 하지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뭐 다 이심화 되지 않을까. 사용자에게는 통신사에 가지 않아도, 또 그걸 우편으로 신카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편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깔아버리면 되니까. 그런 점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심이 아직 뭐 한국에서도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써본 입장에서 이심이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 정도로 얘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